유동화 제도에 대한 것을 수업하겠습니다. 일단요, 저당 유동화 제도는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여러분들하고 논해야 돼요. 아까 ABS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제가 부채금융입니다, 약자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 ABS를 우리말로 하면 자산유동화증권이다, 저런 표현을 써요.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기업이 지금 사업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당장 20억이 필요해. 그러면 20억을 필요로 하는데 이걸 갖다가 타인한테 돈을 빌려오는 형태로다가 20억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형태로다가 저걸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얘가 자기네가 지금 재고품으로다가 물건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건설 장비가 뭐 예를 들면 얼만큼 있어. 그다음 저 뭐냐면 받을 돈, 채권이라고 하죠. 받을 돈이 얼마 있어. 이걸 갖고 총 자본액을 내서 그걸 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투자자들한테 팔아가지고 20억을 만들어. 이게 자산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지니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산유동화 증권 이 제도가 얼마나 유용한 거냐면은 기업이 급히 돈 필요할 때 이걸 쓸 수 있는 제도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이 자산유동화 증권 요거의 일종으로서 ABCP라는 게 있어. 뭐라고요? 요건 뭘까요? 요거 붙잖아. 이건 어음이야. 뭐라고요? 기업이 어음을 발행한다. 여러분들 들었지? 그게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한 거예요. 근데 ABS의 일종으로서 ABCP 기업 어음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기간이 긴 거요, 기간이 짧은 거요. 어음은 기간이 길어 짧아. 뭐 한 달 뭐 이런 것 중이야. 이렇게 짧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발행했다가 빨리 회수하고 20억 갚아 나가는 거죠. 이런 걸 갖고 우리가 기업 어음이다라고 하잖아. 이런 것이 바로 ABCP로 자산유동화 증권의 일종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얘의 뭐다? 한 종류인데 요건 특히 이것들 중에서 기간이 짧게 되는 거, 그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기업 어음. 그걸 어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요 진성어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진성어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가성어음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돈 2억 갚아라 라고 하니까 2억 지금 돈 없으니까 그거 뭘로 해줘? 어음 끊어주지. 그건 뒤에 물건으로서 저 아까 본 것들은 재산을 담보로 하고 있어요. 담보 없이 그냥 일종의 차용증서 비슷한 거야. 차용증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발행하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개는. 어쨌든 요건 뒤에 뭐가 자산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ABS의 일종으로 기간이 짧은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기업 ABCP인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ABCP는 기간이 길다라고 나와. 어음이니까 기간 길어 짧아. 그 뜻이요. 그 다음 이런 자산유동화 증권 이런 것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자산유동화 증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은행이 발행하는 거 그게 MBS예요. 은행이 발행하는 게 뭐라고요? MBS. 그럼 M이 뭐냐? 모기지요. M이 뭐라고요? 모기지가 우리말로 하면 뭐냐? 저당권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 저당 유동화 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돼서요? 예, 저당 유동화 증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은요 주식 발행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서 이거 주식으로서 이 돈을 갖다 한 거야 아니면은 이런 증서 발행해 가지고서 돈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부채금융인 거야. 이게 두 개.
다 부채금융이야. 이름은 증권이라고 끝났어도, 증권이면 주식이잖아 원래. 얘는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그래서 우리가 1교시 수업할 적에 얘기했어. 약자로 되어 있는 ABS, MBS 얘네들은 정체가 지분금융이 아니라 부채금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MBS가 왜 필요한가를 이야기하겠어요. 여기 보십시오. 차입자와 대출자. 그래서 대출자는 다른 말로 뭐예요? 자, 차입자와 대출자 간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요 부분을 우리는 1차 저당 시장이라 해가지고 여기를 대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자, 은행이 차입자한테 1,000억을 대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차입자들은 은행한테 어떻게 되냐면 저당권을 주죠. 그러면 이 저당권의 가치는 얼마요? 1,000억이죠. 1,000억 대출이 줬으니까 저당권의 가치는 1,000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주게 되겠죠. 그죠? 돈 빌린 사람이 이자 내 안 내?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어본다니까요. 정신 안 차리면 아니면 안 돼. 근데요, 자, 은행이 돈이 말리게 되면 은행은 파산해요. 그런데 은행이 지금 1,000억을 대출했어. 그럼 1,000억만큼 은행에서 어떻게 했어? 밖으로 나갔잖아. 그러면 은행은 1,000억 있어 없어 지금? 없어요. 근데 예금한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하게 되면 은행 줄 돈 있어 없어? 줄 돈 없기 때문에 은행은 망해요. 그러면 파산하게 되면 그럼 난리가 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은행이 이게 어느 선까지 대출해주고 그 다음에 대출을 못 해줘요. 돈이 딸려서. 왜냐면 일정 금액을 자기가 은행도 보유해야 돼요. 이걸 지불준비금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정 금액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게 되면 그러면 대출이 막혀. 대출이 막히게 되면 결국 돈이 돈다는 거예요. 돈이 못 돌아. 차입자들이 돈을 빌리고 싶어도 이제는 은행 대출이 막혀서 돈을 못 벌려.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게 돼? 아니면 소위 말해서 동맥경화 현상 벌어져. 그렇죠. 돈이 못 돌아. 그래서 이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출자, 이 사람을 발행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투자자 간에 이루어지는 2차 저당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금을 공급받는 공급시장이에요. 공급시장이 존재해요. 그래서요, 저당 유동화 제도에 있어서 본질적인 이야기는 이 2차 시장이에요. 여기에서 자금을 공급받거든요. 그래서 발행자한테, 투자자가 발행자한테 뭐 1,000 몇백억에서 2,000억 뭐 이렇게 돈을 공급을 받아요. 공급받는 형태는 빌릴 수도 있고 투자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출자는 차입자한테 MBS를 발행해 주게 돼요. MBS를 발행해 줘. 그래서 그 MBS를 사가지고 뭐라고요? MBS가? 저당 유동화 증권을 사가지고서 돈을 여기한테 은행에 투자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또 1,000억이 들어왔으니까 그 돈 갖고 또 어떻게? 또 투자해서 차입자한테 빌려줘. 그러면 또 근데 뭐가 들어왔어? 저당권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또 다시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그러니까 또 돈이 들어오지. 그러면 또 그 돈을 어떻게 또 돌려. 그러니까 저런 제도에 의해서 돈이 계속 어떨다?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돌 수 있도록 유동화시키는 시장은 1차 시장인 거예요, 사실은 2차 시장인 거예요. 그게 답이야. 일단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차입자와 대출자로 이루어진 저당 시장을 2차 저당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한다. OX. X 정답입니다. 1차 저당 시장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발행자와 투자자 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한다. OX. X. 몇 년 동안 계속 나왔던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거요. 차입자와 대출자로 이루어져 있는 1차 저당 시장은 자금의 공급 시장이다. OX. 공급 시장, 대출 시장. 1차 시장은 대출 시장이야. 한 대 맞는 게 좋아, 두 대 맞는 게 좋아? 에? 한 대가 낫지 두 대보다. 1대 1차 시장은 대출 시장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2차 시장은 공급 시장이야. 됐어요? 예, 2차 시장은 공급 시장, 1차 시장은 대출 시장. 그거 시험에서 자꾸 고쳐놔. 틀릴 거요, 안 틀릴 거요? 예. 그 다음. 자, 그러면요,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본질적인 이야기의 문제는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차입자와, 여러분들 여기 차입자는 한 사람입니까? 이 차입자는 수없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 수없이 많은 액수를 다 합친 게 1000억이었던 거야. 그죠? 예, 여기 근본적인 얘기는 어떤 것의 문제냐면 이런 문제예요. 자, 은행이라고 하는 대출자와 차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 위험이 생겨요. 그 두 가지 위험 하나는 뭐냐면요, 차입자가 돈을 못 갚을 때 생기는 위험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위험이냐면요, 두 번째 문제는 은행은 뭐 먹고 살아? 이자 먹고 사는데 조기 상환 들어오게 되면 이자가 들어와, 안 들어와? 그래요.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이에요. 그래서 항상 채무 불이행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두 가지 위험의 문제가 생긴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과 관련된 건 뭐냐면 저당권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결국 뭐냐면 채무 불이행 위험을 감당해야 돼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자 수취권을 가진 자가 조기 상환에 대한 위험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한테 30초 시간 줄래요. 이거 외워주셔요. 저당권의 소유권, 채무 불이행 위험, 그 다음 이자 수취권, 조기 상환 위험. 이거 외워놔야 돼. 다 외웠어? 아직 30초 안 됐는데 벌써 외웠어요? 천재네. 예. 저당권의 소유권을 가진 자는 채무 불이행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이자 수취권을 가진 사람은 조기 상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저 연결시켜서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 이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발행자가요, 투자자들한테 돈을 공급받을 적에는 빌리는 형태도 있고 투자받는 형태도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오늘 우리 저기가 잘 따라와 주네요. 예. MBS 중에는요, 여러분들 이체증권이라고 하는 MPTS가 존재하고요.
저당담보부 채권이라고 하는 MBB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MPTS는 이체래. 이체가 무슨 얘기요? 넘긴다. 여긴 증권이래. 다 넘기는 증권, 투자받다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저당담보부 채권이래. 채권이니까 빌린다야. 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의 의미야. 지금 뭐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저당권의 소유권과 이자 수취권을 MPTS는 어떻게 한다? 이체, 넘긴다, 그 뜻이야. 자, 이 말이 지닌 의미 한번 써볼 거예요.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저당 소유권, 이자 수취권, 넘긴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발행자가 저당 소유권, 이자 수취권을 그냥 갖고 이를 담보로, 채권이니까 돈을 빌린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얘기는 여기 보십시오. 자, MPTS의 경우는 투자자한테 소유권과 이자 수취권을 어떻게 했어? 넘겼으니까. 저 여기 보십시오. 차입자가 돈 못 갚겠대. 돈 못 갚겠대. 됐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위험을 누가 감당해야 돼? 투자자가 넘겼잖아. 투자자가 감당해야 돼. 그 다음 조기 상환 들어왔어. 그러면 투자자는 계속 이자 받을 수 있는 거야? 이제 투자자는 이자 못 받고 이제는 땡치는 거야. 이제는 땡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 얘기는 여기는 결국 뭐냐? 투자자는 조기 상환 위험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콜방어를 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은 대답해 보세요. 절 좀 보십시오. MPTS는 전부 투자자에게 어떻게 했다? 넘겼죠.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자, MPTS의 경우는 저당권의 소유권 누구가 있어? 그 다음 채무불이행 위험 누가죠? 투자자. 이자 수취권 누구? 투자자. 예. 조기 상환 위험 투자자가 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MBB는 발행자가 저당권의 소유권과 이자 수취권을 가져. 그리고 이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거야. 그러니까 저당권의 소유권 누가 있어? 발행자. 그 다음 채무불이행 위험 누가죠? 발행자. 이자 수취권 누구에게 있어? 그 다음 조기 상환 위험. 그 얘기는 이 경우에는 투자자가 콜 방어할 수 있다. 돼서요? 고개 드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어? 전부 투. T 적혀 있잖아. T가 투. 여기 뭐 적혀 있어? 전부 발발이 답이야. 고개 드셔. MBB는 뭐가 답이야? MBB는 뭐가
발발발발이 답이야. MPTS는 뭐가 답이야? 투투투투가 답이야. 뭔지 몰라도 돼. 자, 고개 드셔. 자, MPTS의 경우 발행자가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OX. MPTS의 경우 발행자가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OX. X 그게 그렇게 안 나와. MPTS 뭐가 들어있어? 거기에 발 나오면 틀려. MBB T 있어 없어? 여기에 투 나오면 틀려. 다시요. MBB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OX. X 답이 뭐야 무조건? 발발발발이 답이라니까. 됐어요? 투투투 발발발 기억하기 그렇게 어려워? 그래요. 됐어요? 네. 이것만 끝났으면 되겠는데 MPTV도 있어. 속상해. 여기 보세요. MPTV는 T도 있고 B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체 채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세요. 얘는 이체 뭐야? 증권형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MPTS를 요걸 증권자가 이렇게 해서 지분형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채금융인데 증권 형태이기 때문에 지분형 부채금융이야. 부채금융은 맞아요. 아까 MBS는 전부 이게 다 MBS의 일종이야. 그러니까 전부 부채금융이에요. 하지만 얘는 증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형 부채금융이야. 근데 얘는 이체 채권이야. 그래 놓다 보니까 뭐냐,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와 얘의 뭐다? 두 개의 혼합형이야. 그래서 얘는 혼합형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요건 누가 가져? 발행자가 갖고, 요거는 투자자가 갖는다야. 돼서요? 요거는 누가 갖고요? 발행자. 요건 누가 갖고? 그런데 우리 이거 외우라고 하면 항상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2개짜리 외우는 거야. 왜? 2개짜리 외우면 꼭 거꾸로 외우든. 거꾸로 외워야 돼, 제대로 외워야 돼. 요거 누가 가져? 투자자 아니야, 요거? 요건 누가 가져요? 요거 투자자야. 자, 요건 누가 갖는다? 누가? 요건 누가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뭐? 소. 절 좀 보시오. 소가 발이 있어? 소가 발이 있어? 아니면 수가 발이 있어? 뭐가 발이 있어? 소가 발이 있어. 소발이야. 발이 있는 건 누구야? 저당권의 소유권 누가 가져? 발행자야. 소유권, 저당권의 소유권. 소가 발이 있잖아. 저당권의 소유권을 갖는 자는 누구다? 그 얘기는 MPTV의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은 누가 지고? 발행자가 지고. 그죠? 조기상환 위험은 누가 진다?
그 얘기는 투자자가 MPTV도 조기 상환에 대해서 콜 방어할 수 없어. 그래서 아예 기억하세요. 콜 방어가 되는 거는 오직 하나, MBB야. 콜 방어 된다, 뭐 하나? MBB야. 조기 상환 위험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MBB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답 내야 돼요, 여러분들. 못 내기만 해봐. 자, 제일 먼저 MPTS. 뭐가 떠올라? 요거 떠올라요. 자, 저당권의 소유권 누가 갖는다? 채무불이행 책임 누가 진다? 그래요. 이자 수취권 누가 갖는다? 투자자 조기 상환 위험. 투자자 콜 방어 한다. 투자자 콜 방어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 다음 MPTV야. 돼서요? 자, 이건 누가 가져? 가려야지. 누가 가져? 요건 누가 가져? 그래서 저당권의 소유권은 발행자에게 있고 채무 불이행 책임은 발행자가 지나. 그러나 이자 수취권은 투자자한테 이체를 했고, 그리고 그 바람에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져서 투자자는 콜 방어할 수 없게 된다. 그 다음 뭐가 떠올라? 발발발. 감사합니다. 저당권 소유권 누가 가져? 채무불이행 책임 누가 가져? 발행자. 이자 수취권 발행자. 조기 상환 위험 발행자. 콜방어 투자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 수 있다는 뭐만이야? MB만 콜방어가 된다. 여러분들 이 짓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 짓을 그냥 우리는 10월 달까지 계속 해야 돼. 이 짓을. 예. 그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입에서 달달달달 그냥 저절로 나오게끔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안 됐다면 시험 볼 자격이 없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그 다음 이걸로 그치면 얼마나 좋겠어. 그 다음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뭐 쫓아오네. 여기다 쓸게요. 수익률. 수익률의 순서는 저렇게 돼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투투투투 얘는요, 한마디로 MPTS는 다 누가 위험을 부담해? 그러면 위험이 크면 모두 커. 수익, 그렇죠. 마진이 많은 거야. 수익이 커지는 거야. 여기에선 얘는 누가 다 위험을 부담해? 발행자가 해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위험이 줄어. 그죠? 그러니까 결국 콜방어까지도 돼. 이건 콜방어 조기 상환돼도 이자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률의 크기는 이 순서라는 거예요. 돼서요? 근데 그런 거 또 따지려면 또 못 따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몇 글자? 몇 글자? 그러니까 여기가 수익률이 4%면 얘는 몇 프로? 3%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랑은 어떻게 구별하냐? 여러분들 4358, 4352 누가 더 커? 어떻게 커? 4358이 더 커? 천재네. 왜 커? 여기까지는 다 같은데 얘가 더 이거보다 어디에 있어? 뒤에 있죠. 그죠? 여러분 여기까지 다 같아. 근데 요것이랑 어떤 게 더 뒤에 있어?
S가 뒤에 있는 거 몰라? 알파벳을 모르시구나. 그래요. S가 B보다 더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수익률의 크기는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는 여기 S가 있으니까 뒤에 있잖아.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이 얘는 세 자리야. 수익률의 크기는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익률이 예를 들면 이거요. 여기에 은행의 이자율이 5%야. 그러면 MBS의 수익률은 5%보다는 어때야 돼? 예? 이거 MBS의 수익률은 이자율보다 크다, 이자율보다 작다. 예? 이거 크면은 은행은 무슨 짓 하는 거야? 정답 뻘짓. 아, 전문 용어 아주 그죠? 완전 뻘짓 하는 거지. 돈 벌어서 남 다 갖다 주고도 지 돈까지 포함해서 주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MBS의 수익률은 은행 이자율보다 높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오는데 그걸 틀려. 이해가 안 가, 난. 그거 틀리는 사람들이. 은행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이자율보다 작은 건데 그 작은 MBS의 수익률 자기끼리 비교를 했을 적에 이 수익률의 크기는 MPTS가 제일 크고 MPTB 그 다음에 MBB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체 증권을 발행자가 투자자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넘긴다 그랬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요, 이게 얼마짜리야? 1,000억 원어치를 다 발행할 수 있잖아. 왜? 저당권을 넘기는데 저당권의 가치는 1,000억이야. 그러니까 1,000억을 다 넘길 수 있다. 1,000억 못 넘긴다. 다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초과담보라고 하는, 초과담보가 또 뭔지를 얘기해야겠네요. 절 좀 보시오. 자, 아까요, 여러분들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LTV를 50%를 인정했대요. 그러면 돈을 얼마 대출 받아? 집은 얼마짜린데? 10억짜리인데 대출은 얼마 받아? 그럼 얼마 남겨놓고 있어? 그게 초과담보예요. 근데 여러분들 집을 팔 적에 10억짜리인데 5억에 팔아? 아니면 10억짜리면 10억에 팔아? 그럴 때는 집을 팔 적에, 집을 넘길 적엔 다 받죠? 여러분들 이체증권은 다 넘기죠? 이걸 증권화시켜서 저당권을 이사 투자자한테 넘기는 거 아니야? 넘기니까 얼마치 넘겨? 1,000억씩 넘겨. 그러니까 초과담보 있어 없어? 없지만 얘는 넘기는 거야. 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의 가치는 1,000억이야. 그러면 1,000억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면 1,000억 어치 빌릴 수가요? 아니면은 거기에도 적용되는 액수만큼밖에 못 빌릴까요? 한 700억 정도 빌리게 되는 거야. 1,000억이 담보가 됐으니까. 그 중엔 불량채권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1,000억 전체를 인정해줘? 그죠? 경매하다 보면은 그거 그죠? 또 떨어지게 되고 이거 있어서 채무불이행 문제가 있어서 경매하다 보면 수익률이 더 떨어지게 되고 하는데 1,000억 절대로 인정 못해요. 그러니까 뭘 갖고 한다? 초과 담보액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 1,000억이면은 700억 정도 발행을 해. 그 얘기면 초과 담보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300억의 초과 담보액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의 크기와 초과담보액의 크기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또 떨어지지 않고 기억하셔야 돼요. 됐어요? 얘가 됐나요? 이렇게 끝나면 또 얼마나 좋겠어. 이거 외에 여러분들 이 칠판이 우리는 이렇게 큰데 그죠? 쓸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좁아.
자, CMO라고 하는 다계층 채권이라는 게 네 번째로 존재해요. 자, 요 얘기를 좀 할게요. CMO 이 다계층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0억짜리가 저기 있죠? 1,000억짜리를 갖고서, 저걸 갖고서 1번 트렌치, 2번 트렌치, 여러 개의 트렌치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00억 발행하고, 얘도 뭐 100억 발행하고, 3번 트렌치의 경우는 뭐 70억 발행하고, 얘는 50억 발행하고 해서 액수도 다 달라. 됐어요? 그래 놓고 여기 수익률 2.3%, 여기 수익률 2.35%, 여기 수익률 2.4%, 여기는 3.5%, 수익률도 서로 다 달라. 그 다음 만기일 요거 1월, 요건 3월, 요건 몇 월, 만기일도 서로 달라. 얘는 10년, 만기일도 다 달라. 1,000억을 기본 풀로 해서 MBS, MPTS, MBB 뭐 이런 거 하나만 발행한다 아니면 여러 개의 것을 만든다.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그러는 거야. 자, 이런 게 있거든. 너 찍어. 네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어떤 거야?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 A? 하고 물어봤더니 A는 나는 이거 수익률 요 정도에다가 뭐 한 3개월 정도면 요게 적당한 것 같아요. 나 이거 선택할게. 하면 여기 거야. 예. 근데 나는 단기 투자할래. 그냥 1개월 투자하고서 요거 딱 해서 1개월 지나면 그때 딱 받고 그 다음에 회수할래. 하는 사람은 요거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그냥 돈 묵혀놓고 그냥 이자율 제일 센 거 이걸로다가 그냥 난 계속 갈래. 이걸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단위령이야. 단위령인데 이건 단위령이다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풀로 여러 개의 트렌치로 구별해 가지고 선택 사항에 따라서 다 달리하는 거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는요, 은행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하고서 서로 섞이다 보면 결국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결국은 CMO야. 그럼 우리나라 CMO 제도 이거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가 답이야. 당연히 은행에서 하는 거 CMO야. 이게 돼버려요. 돼서요? 그럼 이 CMO는 뭐냐? 섞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랑 같아? MPTB와 CMO는 하등에 다를 게 없어요. 차이가 난다면 뭐만 차이가 나? 뭐만 차이나? 그렇죠. 트렌치가 하나냐 트렌치가 여러 개냐 차이밖에 없어요. 됐어요? 쟤는 자연스럽게 다계층 채권은 CMO 제도, 그러니까 MPTB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6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61페이지 볼까요? 자, MPTS 하면 뭐가 떠올라? 투. 콜방어 돼, 안 돼? 그리고 초과단 뭐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죠? MBB 뭐가 떠올라? 발발. 그죠? 그러니까 콜방어 된다. 얘만 콜방어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얘 초과담보액이 제일 어떻다 그랬어? 아까 저기 봐봐. 초과담보액 제일 크다. 그 1등이야 얘가. 그죠? 그 표시한 거야 동그라미. 그 다음에 MPTB는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고? 발행자, 소발.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요. 나머지 것들 다 위험부담. 그죠? 뭐 이거 다 누가 갖는다? 투자자가 갖는다. 됐어요? 예, 그래서 콜방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예, 초과담보액 2등이야. 예. 아까 2등 조금 존재해. 그거요. CMO는 MPTB와 같아 달라? 같다는 거예요. MPTB와. 다만 이거 여기 보시오. Z 트렌치. 고마워. 은행 입장에서는 고맙지 않아.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준대요. 아주 고마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래? 너는 그러면
10년이니까 10년 동안 너는 콜방어 인정해 줄게. 넌 이자 계속 줄게 그거야. 이자율도 제일 세 얘가. 고마운 사람. 여러분들 같으면 저기 아까 10년이라고 썼지만 저기 10년씩이라 돈 묶어 놓을래? 예. 그래서 제트 트렌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콜방어 제트 트렌치를 인정해 줘요. 그러면 은행은요 솔직히 제트 트렌치만 콜방어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니까 요 앞에 것도 콜방어 인정해 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뭐냐면 저당 유동화 제도. 자, 왜 저당 유동화 제도냐? 고개 드십시오. 은행은 돈 빌려주면서 은행은 저당권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저당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다시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다시 투자를 해요. 이러면서 돈이 돌고 그걸 유동화라 그래요. 돈 유동화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제도가 저당 유동화 제도예요. 여기에 근간은 뭐냐? 은행이 갖고 있는 저당권이 근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당 유동화 제도 해서 얘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MBS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당 유동화 시장은 차입자와 그다음 대출자로 이루어져 있는 1차 저당 시장과 그다음 발행자와 투자자로 이루어져 있는 2차 저당 시장으로 나누어져서 1차 저당 시장은 대출 시장이라고 이야기하고 2차 저당 시장은 자금의 공급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저당권의 소유권의 문제가 존재하고 그다음 이자에 대한 수취권의 문제가 존재해서 저당권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결국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고 그리고 이자 수취권에 관한 문제는 결국 조기 상환 위험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MPTS는 투자자에게 넘기는 형태라서 다 투자자가 갖는다. 그래서 투자자는 결국 콜방어할 수 없다. 투투투투. MBB는 발행자가 이 모든 것을 갖는다. 그 바람에 투자자는 콜방어가 된다. 비교적 안전하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큼은 콜방어가 된다. 그 다음 MPTB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 발행자가 진다. 그러나 이자에 대한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넘긴다. 그래서 얘는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져서 결국 콜방어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섞여 그래서 CMO의 문제다. 그래서 CMO는 MPTB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됐어요? 되고 다만 제트 트렌치라고 하는 이 부분 얘만큼은 콜방어를 인정할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자, 어렵나요? 할 것 같소. 또 한 번 읊어? 그래요? 그냥 물어봐도 된다는 거죠? 물어보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그래요. 개개인적으로 내가 질문 안 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대답을 하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마스크 써가지고 안 보여. 그래요. 자, OX로 된만 대답해 보세요. OX. 자, 차입자와 대출자로 이루어진 1차 저당 시장을 우리는 공급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OX. 감사합니다. X. 대출 시장이야. 공급 시장 아닙니다. 됐어요? 그 다음 MPTS의 경우 이자에 대한 수취권을 발행자가 갖게 된다. OX. X. 무조건 MPTS면 뭐라고요? 투자자. 그 다음에 MBB의 경우 투자자는 콜방어를 할 수 없다. OX. X. 유일하게 콜방어 되는 것이 MBB다 그랬죠. 됐어요?
그 다음 MPTB와 MBB의 혼합형이 MPTS다. OX X 이렇게 말한 거야 지금요. 얘와 얘의 혼합형이 얘다라고 이야기했어. 아니야. 얘와 얘의 혼합형이 얘다죠. 왜? T와 B가 같이 들어갔잖아. 됐어요? 네. 그 다음 수익률은 MPTS에 비하여 MBB가 크다. OX X. 그 다음 MPTS는 초과담보액이 존재한다. X. 여긴 초과담보 없어. 감사합니다. 절 좀 보시오. 천재네요. 여러분들 금융론 어렵대요. 근데 해보니까 어렵소 할 것 같소. 닥치고 외우려고 들리면은요 이거 정말 어려워. 난생 처음 보는 단어들, 난생 처음 보는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안 어렵다니까. 왜? 접근 방법을 달리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려고 대들으면 충분해요. 이게요 여러분들 7월달 8월달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게 될까요? 아 그때는 제가 조급해요. 그래서 군데군데 모르는 얼굴도 섞여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분들 의식해가지고서 수업하면서 그분들 얼굴만 쳐다보게 돼요. 혹시 좀 못 알아듣. 근데 지금 얼마나 편해. 왜? 못 알아들어도 제가 별로 의식 안 해도 되거든. 네. 왜? 언젠가는 알게 될 거. 자,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너 고생했어. 예,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금융론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들 그 관리 개발 뭐 이런 걸 다루는데요. 그냥 건너뛰고 감정평가 해버릴까요? 다음 주에는 그냥 감정평가론으로 건너뛰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은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